자, 이번에는 받으러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번. 외상매출금을 받으러옴으로 회수하면 외상매출금이 없어지겠고 받으러옴이 증가하겠죠. 차변의 받으러옴,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2번. 외상매입금을 받으러옴으로 결제합니다. 부채의 감소 차변에 기록하죠. 차변의 외상매입금이고요. 대변에 받으러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3번. 만기가 남아있는 받으러옴을 할인을 합니다. 사실 이거 파트 1에서 좀 이것보다 앞에 받으러옴 첫 번째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매각거래로 처리해라. 그러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고요. 차입거래로 처리해라. 그러면 차입거래는 받으러옴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가정하니까 차입거래로 처리하라고 하면 대변의 단기차입금, 차변의 이자비용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관련된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자, 우리 1번입니다. 자, 외상매출금 200만 원을 받으러옴으로 회수하였다. 자, 참고로 외상매출금은 언제 줄게요. 그냥 말로 이렇게 떠드는 거라면 받으러옴은 뭐 만기가 써 있고 지급기일 어느 은행에서 지급하는지 써 있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증서의 형태로 되어 있고 외상매출금은요 좀 양도가 사실상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상품을 500만 원어치 상품을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B회사한테 받아라 이렇게 말로 하는 거랑 B회사에 받으러옴을 주는 거는 서로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받으러옴으로 전환해 주는 회계 처리. 차변에 받으러옴 20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200만 원.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외상매입금 2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던 받으러옴으로 결제하였다. 외상매입금이 없어집니다. 외상매입금 200만 원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대변에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이 200만 원 없어지겠어요. 저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좀 여기 제가 이게 별 표시해 놓은 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다. 뭐 이런 이제 취지에서 적어둔 건데, 자, 여기 보면 할인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할인액을 계산을 먼저 좀 해볼게요. 할인액. 만기 시에 받을 금액에서 할인액을 차감을 할 겁니다. 저 이거 3개월 만기가 남아있는 3개월 후에 그럼 얼마 받아요? 받으러옴 1000만 원 받겠죠. 자, 1000만 원. 자, 이 1000만 원이 뭐라고요? 만기 시에 받을 금액. 자, 여기에서 자, 12% 조건으로 할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기준이 연이잖아요. 1년에 12%면 3개월 기준으로 이거를 환산을 해야 되겠죠. 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3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저 그러면 할인을 할 때 30만 원만큼 적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대변에 받으러옴. 자, 이거 1000만 원짜리 받으러옴이 없어지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 이거 30만 원만큼을 할인을 하죠. 매각 거래로 처리하시오. 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30만 원 계산을 해주시고 그럼 나는 결과적으로 얼마만 받는 거예요? 970만 원을
당좌예금으로 받는 거죠. 차변에 당좌예금 970만 원을 받습니다. 저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자, 차입거래로 처리하시오. 요 조건은 같은데 맨 끝에 차입거래, 매각거래 이것만 다르죠. 자, 그러면 계정 과목만 바꿔서 적어 볼게요. 차입거래는 대변에 받으러옴이 아니죠. 만기가 3개월이니까 단기겠네요. 자, 대변에 단기 차입금 1,000만 원. 차변에 적게 받는 거.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죠. 이자 비용 30만 원이고, 자, 이거 당좌예금으로 받습니다. 차변에 당좌예금 970만 원. 자,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은요. 3번은 이자부 어음이 아니라 무이자 어음이었죠. 무이자 어음. 그러니까 어음에 이자율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였고, 5번은 어떤가요? 연이자율 10% 조건의 받으러움이네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상품이나 제품 같은 거를 판매를 합니다. 대금 빨리 받고 싶어요? 천천히 받고 싶어요? 가급적 빨리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첫 번째로 빨리 갚으면 깎아줄게. 매출 할인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늦게 갚으면 대금을 더 청구할 거야. 이자부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만기 시 수령할 금액을 먼저 좀 계산을 해볼게요. 자, 만기 시 수령할 금액. 자, 받으러 온 원금은 1,000만 원이죠. 자, 원금은 1,000만 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 이거 이자율 10% 조건인데 만기가 6개월이네요. 1,000만 원 곱하기 10%. 그리고 이게 1년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6개월 기준. 12개월 분의 6개월.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자, 요 괄호 안의 부분이 50만 원이 계산돼요. 그럼 만기 시에 수령할 금액은 1,05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저 그리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12% 조건으로 할인을 하죠. 잠깐만. 3개월 보유한 후 할인하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2,050만 원이 있는데, 자, 만기가 자, 3개월 남은 상태에서 할인을 해요. 자, 몇 퍼센트 조건으로 할인율? 연 12% 조건으로 할인. 자, 그러면 할인액을 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만기 시에 받을 금액이 얼마라고요? 1,050만 원. 자, 연 12% 조건으로 할인. 자, 만기가 몇 개월 남았어요? 3개월 남았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050만 원에서 자, 곱하기 12% 하시고 12분의 3을 계산을 해보면 31만 5천 원만큼을 적게 받는 거네요. 자, 여기서 이 31만 5천 원은 얼마를 기준으로 31만 5천 원을 적게 받는다? 자, 만기까지 기다렸으면 10만 5천 원인데 3개월 전에 할인을 했기 때문에 31만 5천 원을 적게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거 할인했을 때 받을 금액은
자, 할인했을 때 받을 금액은 자, 만기까지 보유했으면 1,050만 원인데 중간에 31만 5천 원을 할인을 했잖아요. 자, 1,050만 원에서 31만 5천 원을 차감을 해보면 1,018, 5천, 아유, 죄송해요. 발음을 좀, 1,018만 5천 원. 발음을 잘해야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취득하자마자 받으러옴을 3개월 보유를 했잖아요. 취득하자마자 할인한 게 아니죠. 3개월 동안 보유를 했기 때문에, 만기가 6개월인데 3개월 보유하고 할인했으니까, 3개월 보유에 따른 이자 수익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받으러옴의 원금은 1,000만 원이었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 대해서, 6개월을 보유했으면 1,050만 원인데, 3개월을 보유했죠. 자, 그럼 요 괄호 안의 금액이 25만 원이 계산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만. 아이고, 다시 할게요. 자, 3개월에 대한 이자 수익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자,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데 10%. 자, 여기 연 이자율 10% 조건이었고 3개월을 보유했죠. 계산을 해보시면 25만 원이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 원래는 이제 3개월 보유하고 할인을 했다면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25만 원, 1,025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18만 5천 원만 받은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분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대변부터. 자, 받으러옴, 원금 1,000만 원인 받으러옴 없어지죠. 자, 원금 1,000만 원인 받으러옴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3개월간 보유했으니까, 자, 이거 받으러옴을 매각할 때 3개월분 이자까지 원래는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자 수익 25만 원인데, 그럼 1,025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거보다 적게 받았죠. 보통 예금으로 받았네요. 자, 보통 예금. 자, 여기 파란색으로 적은 1,018만 5천 원만 받았죠. 그러면 적게 받은 거는 어떻게 할까요? 매각 거래로 처리,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자, 대변합계 1,025만 원은 받았어야 되는데, 자, 적게 받았죠. 6만 5천 원 적게 받았네요. 그럼 6만 5천 원만큼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적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5번 같으면 제가 보기에 뭐 TAT나 전산세무에서는 좀 출제하기는 힘들 것 같고 혹시 재경관리사 공부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다음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회계 처리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